요즘 선거 때만 되면 인터넷이 온갖 댓글들로 정말 뜨겁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로마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상상이 가시나요? 물론 기술은 달랐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 방법, 그 본질은 정말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지금부터 고대 로마의 치열했던 여론 조작과 선거 전략,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과연 고대 로마에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댓글 부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마 설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그 답은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우선 이걸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로마의 정치, 특히 공화정 말기 시대는요, 귀족들끼리 정말 극심하게 싸우던 권력 다툼의 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평화로운 토론의 장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꺾어야만 하는 아주 살벌한 전쟁터였던 거죠.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벽에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화산재에 묻혔던 도시 폼페이의 유적을 보니까요. 벽마다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막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가 엄청나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광고라는 게 결코 현대의 발명품이 아니었던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당시 도시의 벽이라는 공간이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랑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한 셈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자기 의견을 딱 남기고 다른 사람 의견에 또 반박도 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개된 광장이었던 겁니다. 발견된 낙서들을 보면요. 그 내용도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그냥 누구 뽑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후보자의 훌륭한 점을 막 칭찬하고 반대로 경쟁자는 깎아내리고 또 제빵사 조합이나 술집 주인들 같은 유력 단체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아주 전략적인 메시지들이 오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공식적인 낙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악타 디우르나 우리말로 하면 오늘의 소식 정도 될까요? 이런 공식적인 관보도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가 통제하는 일종의 신문이었는데 돌이나 금속판에 중요한 소식을 새겨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딱 게시해뒀죠. 국가가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정보를 관리하던 아주 초기의 대중매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개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조금 더 교묘하고 은밀했던 여론 조작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초기의 로마에서는요, 모든 시민이 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거나 말로 지지 후보를 밝히는 그런 공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방식, 딱 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네, 바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압력에 너무나도 취약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부유한 유력자들이 대놓고 사람들한테 압력을 넣으니까 선거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결국 기원전 139년에 밀랍을 바른 작은 나무판에다가 투표 내용을 적어서 아무도 모르게 투표함에 넣는 비밀 투표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권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된 귀족 계급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력자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그저 방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직접적인 압박이 어려워지니까 훨씬 더 교묘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종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여기서 라우디케니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연설회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막 열렬하게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도록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 대가로는 주로 푸짐한 저녁 식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칭찬의 대가로 저녁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오늘날 돈을 받고 긍정적인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마구 누르는 행위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고대 로마판 댓글 부대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로마 정치의 훨씬 더 어두운 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여론 조작을 넘어서 폭력과 거짓 선동이 판을 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당시 개혁을 이끌던 그라쿠스 형제가 암살당한 사건은 로마 정치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정치인들이 무장한 깡패들을 고용해서 반대파를 위협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흑색 선전, 즉 네거티브 캠페인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바로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대중의 분노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일부러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방식이죠. 그 가장 끔찍하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서기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네로가 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궁지에 몰린 네로는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으로 미움받던 소수 집단, 바로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불을 질렀다고 몰아가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심지어는 산채로 불태우는 끔찍한 박해를 저질렀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최악의 흑색 선전이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사례죠. 자, 지금까지 고대 로마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지 않나요? 벽에 새기던 낙서는 오늘날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됐고요. 저녁 식사를 대가로 박수치던 라우디케니는 돈 받고 움직이는 댓글 부대와 자동화단 봇으로 진화했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지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바이럴, 허위 정보가 됐고 국가가 통제하던 관보는 특정 목적을 가진 가짜뉴스 매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기술이라는 도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극적으로 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편을 만들고 경쟁자를 공격하는 정치의 핵심 전략 자체는 사실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정치적 다툼과 여론 조작 시도들이 어쩌면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상대를 공격하고 대중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그 본질은 과연 2000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